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모두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저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참으로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위기는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뉴스들 때문에 시작되었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져서 망국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악몽의 사건이 시작된 지 이미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관련 뉴스들이 거의 다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대다수 언론이나 국민들은 본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미지근한 반응,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를 통해 대한민국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그런 시점에 진리의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이 거짓의 잠에서 깨어나라고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받게 하시면서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초대형 선물을 우리 대한민국에 주셨습니다. 지난 한 달 이상 온 국민들이 조국 일가의 비리들을 보면서 좌익들의 거짓과 위선을 눈으로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내로남불, 조로남불 등의 말이 어떤 것인가를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사람의 말대로 숨 쉬는 것 빼고는 모두가 다 거짓이란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려 한 달 넘게 조국 일가족에 대해 아마도 10만 건 이상의 뉴스들이 이제 생산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많은 국민들이 거짓의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80세가 되신 부산 출신의 외숙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조국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평생 한 번도 정치 이야기 하지 않던 그런 분들도 이제 이 저질적인 사건과 이 좌익 안에 숨겨져 있던 위선, 사회주의 체제 전복 음모를 보고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 안에서도 조국 때문에 힘들다는 소리가 안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좌익들의 선동에 속아 넘어갔던 많은 국민들, 그리고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이제 바른 목소리를 내고 10월 3일 광화문에 모이자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진실에 눈을 뜨는 때가 오자 드디어 최순실 씨가 역공을 펴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아무 소리를 못했지만 이제 거짓의 산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진실이 사람들에게 먹히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는 9월 24일 국정농단 사건 당시 태블릿 PC 의혹을 보도한 JTBC의 손석희 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는 자신은 비선 실세도 아니고 태블릿 PC를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태블릿 PC를 사용한 사실도 없다. JTBC는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최 씨가 평소 태블릿 PC로 박근혜 전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으며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통화도 했다는 등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순실 씨는 JTBC 보도와 달리 나는 태블릿 PC를 쓴 적이 없고 연설문을 고친 사실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세우고 뒤에서 국정농단을 한 비선실세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최 씨는 또한 JTBC는 국과수가 태블릿 PC 사용자가 최 씨라고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지만 국과수는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손석희 사장은 삭발하고 JTBC 사장 및 뉴스룸 진행자에서 물러나라고 말하였습니다. 최 씨는 손석희 대표의 태블릿 PC 보도가 허위임을 밝혀 국정농단범, 낙인을 지우고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고자 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고소는 억울하게 900일간 옥고를 치르고 수술까지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돕는 나의 충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또한 태블릿 PC에 대한 허위 보도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으므로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겠다며 자신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세워줄 것도 요구하였습니다. 변희재 씨는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JTBC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6월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지난 17일 자신이 거액의 재산을 숨겨두고 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한편 이 고소가 있기 전인 9월 20일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역시 자기는 자기 어머니 최 씨가 태블릿 PC를 쓰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증언하였습니다. 정유라 씨는 9월 19일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태블릿 PC를 엄마가 쓴 게 맞느냐고 전 최고위원이 질문하자 저는 엄마가 태블릿 PC를 쓰는 걸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정유라 씨는 이날 류 전 최고위원이 다시 한번 엄마가 태블릿을 갖고 다니거나 그런 것도 없었느냐라고 이제 물으니까 본 적이 없다. 엄마가 태블릿 PC를 갖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다고 검찰에도 똑같이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엄마가 쓰던 것은 노트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정유라 씨는 또한 과거 국정농단 논란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쏟아졌던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정유라 씨는 삼성의 승마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며 삼성이 소유하고 있고 현재 다른 선수가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에 온라인상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부정 입학 및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유라 씨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금메달까지 땄던 정 씨에게 당시 여론의 잣대가 너무 가혹했었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가 메달을 따고 대학에 들어간 것은 조 씨 일가가 허위 표창장을 만들어 아들, 딸 대학 들여보낸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특히 금메달까지 따서 국위를 선양한 점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유라 씨의 죄가 5라고 하면 조국 장관의 딸과 아들의 죄는 아마 95 정도는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이제 나돌고 있습니다. 즉 조국 가족의 비리가 농도와 숫자 면에서 훨씬 더 진하고 많다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조국 일가족 사건으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의 진리의 빛이 충만히 비치기를 기대하며 특별히 좌우 이념을 떠나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는 청년들, 홍콩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뛰어나온 그 젊은 시민들처럼 조국 등이 만들려고 하는 사회주의 체제, 그 국가를 반대하는 귀한 젊은이들, 또 귀한 기독교인들이 속히 이 땅에 많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2019년 10월 3일 개천절에는 전국 곳곳에서 자유와 진실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외침들이 들려오기를 기도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헌법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위대한 함성들이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윤석열 검찰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좌우 이념이 아니라 오직 헌법대로 처리해 줄 것, 이것을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애국시민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국민을 바른 대로 이끌 수 있는 좋은 리더십을 충만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곳곳에서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일한 자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